자, 이제 10번째 수업입니다. 시식방이죠. 10장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하고요. 기반시설 부담. 이것도 꼭 한 문제 꼭 나오는 사항입니다. 잘 나오는 사항인데, 다음 시험에 아마 개발 밀도 관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판단합니다. 예, 일단 들어보시죠. 자, 이건 또 같이 전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개발 행위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개발 행위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는다 했습니다. 특광시군한테 가봤죠. 15일 내에 허가 의무를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심사할 때 심사 기준 보시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맞는지를 본다 뿐 아니고 성장 관리 방안도 같이 심사해서 부합되는지를 본다 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주변과 조화되는 개발 일대 허가를 내어준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적절한 기준 규모, 면적 일정 규모 미만인지를 본다 했습니다. 미만 규모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입니다. 뭐냐 보니까 기반 시설과 그 개발이 조화되는지를 본다 했습니다. 좋아요를 봐요. 요 기반 시설과의 그 개발이 서로 연동되는지 조화되는지를 본다란다.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시설 상태가 이제 보니까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설치가 필요한데 이 설치가 필요함에 불구하고 이 설치가 곤란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설치가 설치가 아주 어렵습니다. 곤란하다. 그러면요 설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이러한 개발 행위를요 잠시만 하지 못하게 억제를 해야 되겠다. 억제하는 방식이 뭐냐 보니까 딴 건 안 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더욱더 낮추면서 간접적으로 제한을 한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또 실질적인 내용은요. 용적률에 한해서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개발 밀도를 억제하자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 밀도를 더욱더 억제하기 위해서 개발 밀도 관리를 한다. 관리구역이란 이 장소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 장소는 보세요. 이 장소는 말입니다. 이 장소는 일단 건물이 빽빽하게 많이 들어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건물 많습니다. 공업지역 많습니다. 주상공업지역 안에서도 건물이 빼곡한 그런 장소 내에서만 나올 수 있다. 특징이 있다랍니다. 지금 이 장소죠. 요건 보시면 개발 행위가 신청할 때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권자 누굽니까? 특광시장군수가 허가죠. 이 특광시장군수가 자체 판단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어떤 지점 탕생은 누구냐 보시면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이 장소를 지정을 할 것인데 이 장소는 할 때 절차가 있다랍니다. 주민들한테 어기는 안 됐습니다. 하여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곧바로 이를 특광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위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고시하면 이런 제한을 발생할 수 있게 이렇게 위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한다. 또 특징이 있어요. 있고요. 이 장소는 말입니다.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강제하는 그런 지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다. 또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로 설치가 가능하네요. 가능하다. 그런데 해당 그 개발만 없으면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 개발 때문이니까 가능한데 문제는 설치를 하려면 필요한 용지입니다. 필요한 토지가 필요합니다. 뿐 아니고 막대한 비용도 투입됩니다. 이 비용이 이 말짱이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개발자 때문에 필요하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개발하는 자한테 비용을 부담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해당 지역을 다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요 기반시설 설치할 때 돈이 든다는 설치 비용,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부담구역으로 또 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요, 해당 특광시장 군수가 요 장소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요. 이때는 말입니다. 개발을 하게 해줍니다. 해주니까, 우리 개발 밀도 관리할 때는 말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요. 이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나서 해당 특광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위에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지정 고시한다 해서 의견 청취를 한다라고 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장소는요, 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요 장소가 아닌 곳에서만 나올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요 두 지역은요, 절대 중복될 수가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장소는요, 보시면
부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한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돈을 내냐 보니까요. 혜택을 주었으면 돈을 내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각종 어떤 제한받던 이런 장소들이 법령이 바뀌거나 용도 지역 등이 바뀌어서 이 제한들이 완화시켜주거나 해제시켜주면 이 토지 소유자들 아주 큰 이익을 봅니다. 이익 보니까 돈을 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입니다. 자, 또 전전년도 2년 전에 비해서 작년도의 개발 개발적인 건수를 보니까 20% 이상 폭발적 증가했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자, 그 일대 그 지역입니다. 지역. 만약에 어떤 특정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가 포함이 되어진 요 도시 전체입니다. 도시 전체에 비해서 인구 증가율이요. 도시 전체는 조금 올라가는데 특정 그 지역 안에 일부 장소가 20% 이상 인구가 증가되었더라. 이때 그 장소는 다음에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자, 요 두 지역 다 개발 못하게 막고 돈을 내게 합니다. 둘 다 경계선은 구분을 꼭 해서 돈 내게 하고 개발 못하게 하는 요 선을 구분을 딱 해둔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장소는요, 여건이 좋아지면 이제 장소를 해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여건의 변화입니다. 여건의 변화, 시설 좋아질지 요 변화 여부를 항상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어떤 계속 지정을 확인하고 또 좋아지면 풀어주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 이쪽은요,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좀 많이 필요해.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은 나오게 하게 한다. 또 소규모 개발 건수가 연접되어서 시행되어지면 묶어서 한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다 나왔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1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1번 개발밀도 관리안에서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그 용적률의 최대 한도 얼마입니까? 50%까지 강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지문 맞습니다. 또 2번 보시면 2번 지문이 함정인데요. 개발밀도 관리일 때 시설이 변화가 딱 되어진 것을 항상 확인한다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딱 되어지면 그때 가서 검토한다가 아닙니다. 변화되든 되지 않든 항상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적시 검토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에서의 명칭 변경. 여러분들 요 장소 안에서의 모습 변경할 때도 보시면요, 중요한 생명 할 때도 심의해서 고시하는데 개발밀도 관리의 명칭은 중요합니다. 그 명칭이 붙는 동네 안에 있으면 땅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명칭 변경이 중요하니까 명칭 바꿀 때도 심의해서 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공업지역 안에서 자 보니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할 때 개발밀도 관리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요,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5번도 X인 것이죠. 자 보십니다. 다음에 2번 갈게요. 자 다음에 또 개발밀도 관리 설명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는 주상공업지역 안에서 시설로 처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설치가 곤란하다 인정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미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5번 질문 또 X가 1번 질문 X입니다. 지금 할 수 있지 의무적인 적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안에서의 해당 지역의 용적률 50%까지 강화 중요한다. 예, 나왔습니다. 맞고요. 한번 보시면요, 항상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을 해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된다. 3번 질문 맞습니다. 이 장소는요,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그러면 5번 가볼까요? 개발밀도 관리안에서는요, 돈을 내고 또 개발을 어떻게 막으니까 경계선을 구분하라. 둘 다 특징이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3번 갑니다. 반대로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딱 나왔습니다. 대상 지역이 될 수 없는 지역이 어디냐? 완화되는 곳입니다. 강화되는 곳은요, 반대로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서 행위자인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들 다 지정을 하여야 한답니다. 2번 또 같은 말입니다. 3번 보시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뭡니까?
개발 밀도 관리죠. 설치가 가능하고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내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이죠. 그러니까 3번 질문은요. 3번은 바로 개발 밀도 관리 설명입니다. 3번 X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전년도 개발 행위 건수가 전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여야 한다 하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 설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속한 도시 전체의 인구 증가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 높은 지역일 때 지정을 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 대상 지역인데 3번만 아닙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개발 밀도 관리와 절대로 중복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입니다. 보시면요 뭐냐 도로, 학교, 상하수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 중에서 대학교는 당연히 해당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아니다. 저번 시간 문제였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또 비슷한 토지나 그 해당 토지 일부로서 토지 물납도 인정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면 이제 요 장소는 3년간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요 제한 기간을 따라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요 연장할 때는요 따로 심의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또 틀렸고요. 또 5번 갑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했다. 이때부터 1년 안에 1년입니다. 1년. 이때부터 1년이네요. 1년 안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실제 기반시설 설치계획 설치계획을 따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계획이 1년 되어도 나오지 아니하면 1년 되는 그 다음 날에 구역 지정 신료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2년 아니죠. 1년 되는 그 다음 날입니다. 요 계획이 나왔을 때 이제 설치 비용, 설치할 비용 이것을 부과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를 할 수 있어요. 자, 부과 딱 하면 부과 대상이 또 따로 있더라. 모든 개발 아닙니다. 새롭게 인구 등이 유입되는 개발 중에서도 건물의 건축 중에서도 새롭게 짓는 신축이라든지 더 크게 키우는 정축일 때만 부과한다. 그것도요. 그 면적이 연면적 200을 초과할 때만 부과한다 합니다. 이때 보시면 정축할 때 기존에 있던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부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또 특히 이 건물을 철거해서 더 크게 짓는 철거 개축 말고 철거 신축할 때 이때는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를 한다고는 또 특징이 있어. 초과 부분만 부과한다 이렇게 말하죠. 바랍니다. 자, 부과 언제 하느냐? 요 해당 행위에 대해서 건축의 허가를 시군구청장한테 받게 되면 이때부터 2개월 안에 특광시장군수가 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한다 합니다. 납부는요 사용승인 공사 끝나고 사용승인 검사 신청 하기 전까지 납부해서 필증을 첨부해야 승인서를 내어준다 이렇게 말하죠. 부과할 때 보시면 납부는요 납부입니다. 납부는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토지 물납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오죠.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고 6번 갑니다. 개발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부담 설명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기반시설 부담은요 개발 밀도 관리 아닌 곳에서 지정한다 해서 1번 맞습니다. 맞고요. 개발 밀도 관리에서는요 용적률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주거지역에서 시설도 기반시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곤란한데 향후 2년 안에 지역 학생 수가 수용력 2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지정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다. 또 맞고요. 4번 가시면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그런데 토지 물납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4번 X네요. X입니다. 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인데 전전년도 개발 건수에 비해서 전년도 개발 건수가 20% 이상 증가될 때 지정을 하여야 한다 해서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설명이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요.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어서 그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일 때는요. 지정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또 2번 가시면 특광시군은 요 구역 지정이 딱 되어지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또 따로 수립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또 3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금 고시되는데 3년 아니죠. 1년 되어도 설치기가 안 나올 때 1년 되는 그 다음날 요청 해제로 본다 해서 3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가 대상은요 200을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과 정축 행위에 한한다. 맞습니다.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보십니다. 8번 갑니다. 자, 관로안에 채워라 되어 있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면적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니까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한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부가대상 건축행위는요 200을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과 정축일 것이고 그가 받으면 2개월 안에 부과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나오니까 확인해 주세요. 또 제가 나온 적이 있는 문제인데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서 부과하는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 이것이 시험에 2번 연속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는 상이 아닙니다. 유발 개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 11장 가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 구역의 지정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저번 시험에 나왔던 상입니다. 제 11장입니다. 이제 토지 이용이 아니고 이용하기 전에 이용하지 아니할 자들이 토지를 딱 들고 있으면서 이용할 자한테 금액을 올려서 판다. 투기입니다. 투기. 그래서 이용할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토지를 먼저 취득하면 이용이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것을 많이 억제합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투기사항이 보인다. 투기사항. 이용할 목적이 없는 자들이 먼저 매입하는 이런 투기사항이 아주 많아질 때 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해당 그 특정 장소를요 토지거래할 때 허가받는 장소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대상 지역이 어떤 곳이냐 그거 보니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역시 투기는 좋은 곳에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각종 어떤 제한받던 장소들이 이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어서 뭔가 가치가 올라갈 때 이럴 때 보시면 투기가 몰려옵니다. 이런 지역일 때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요. 각종 어떤 토지 이용객이 개발되는 쪽으로 수립되고 있는 이런 장소는요. 이제 투기가 또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각종 어떤 개발 사업 지역으로 확정이 되어진 지역, 또 그 예정 지역은 그 인근 지역도 같이 땅값이 올라갑니다. 같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기타 각종 어떤 행정청 등에서 요청하는 그 대상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 장소를 지정을 합니다. 보세요. 이 장소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뿐 아니고 시, 도지, 사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상 지역이 말입니다. 이제 같은 시와 군과 군입니다. 시와 군구 여기에 두 군데 이상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런데 요 시군구 안에 내부 일부 장소에 대해서만 지정을 딱 할 때에는요, 시도가 지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할 때 보시면요, 필요할 때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만 하면, 공고하면 바로 이때부터 공고일로부터 5일 후입니다.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또 딱 되어 있습니다. 할 때요. 또 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영구 지정 아닙니다. 할 때 지정할 때 보시면 최장 보면 5년 범위 안에서 지정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5일 후인데요. 자, 근데 그 장소가 뭐냐 보니까요. 재지정, 연장, 재지정, 또 장소를 축소합니다. 축소, 또 해제한다. 이때는요, 공고일 그날 당일 적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때 보시면 연장할 때입니다. 재지정할 때는요, 심의하기 전에 이때 보시면 의견 청취합니다. 하는데 이때 의견은요, 주민 의견이 아니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요, 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요. 자, 우리 지정이 딱 되어지면요, 요 경유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또 바로 밑으로 그러니까 시군구청장한테 그 사실을 또 통보를 딱 해줍니다. 통보를 딱 해줘요. 이때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은 이렇게 합니다.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등기소장한테 이것을 또 재통지를 딱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보시면 7일상 그들 공보에 공고한다. 또 15일간만 보시면 이것을 열람시켜서 지역 주민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장소가 바로 구역 지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상이었죠. 1번 가겠습니다. 오는 것은 무엇이냐? 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보시면 요 장소의 지정권자는 특광시군이다.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해서 보니까 1번 지문 X네요. 2번 보시면 토지에 대해서 투기거래 승인 등의 우려가 있다. 하나님은 지정을 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장소는요,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인 장소지 해야 된다. 의무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마치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3번, 2번 X네요. 3번입니다. 요 지정 통지받은 시군 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한테 통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요, 그 내용을 시 7일 이상 공고한 다음에 15일간 연락을 시킨다. 하죠. 그래서 3번은 다 맞습니다. 자, 지정기한 최장 10년이 아니죠.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허가. 효과가 뭐냐? 바로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여기 바로 토지거래 허가인데, 토지거래 허가. 요것을 누가 하느냐? 허가는요, 이제 시군구청장, 관할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 구역의 지정권자는요, 국장과 시도지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장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갑니다. 역시 구역 설명인데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 권자는 누굽니까? 시군구청장이죠. 시도지사 아닙니다. 자, 구역 지정은요,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아니죠.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X입니다. 3번 가시면, 자, 그 뒤에 설명할 것인데요. 토지 소유권 이전하고자 할 때 유무상, 유상, 대가성이 있는 거래일 때만 심사하기 때문에 무상은 심사 안 합니다. 그래서 3번 X죠. 4번 보시면요, 다른 특별법상의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를 통해서 구역 내 토지를 매수한다는 허가 신청이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 X고요. 5번 보시면 그 뒤에 나옵니다. 허가 받은 자들이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때 이용 의무 명령을 딱 합니다. 그러면요, 이 명령을 또 듣지 아니할 때 처분하거나 또요, 이 처분할 때까지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행 강령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건 곧 뒤에 설명할 사항인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구역 지정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허가 구역이 둘 이상의 시, 군구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국토장관이 지정한다. 예, 맞습니다. 자, 시도지사는요, 지정 이건 문장이 또 오타가 나네요. 시도지사는요, 지정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지정할 때도 심의를 하는데, 이때 심의할 때 보시면요, 시군구청장, 지방장에 의견 청취를 한다랍니다. 그래서 문장 소개해 보시면요, 지정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재지정하고자 할 때라면 넣으십시오. 재지정하고자 할 때 심의전에 지방장에 의견 청취한다. 요 문장이 나왔습니다. 재지정이라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지정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지정하고자 할 때 이렇게 문장을 집어넣어야 맞습니다. 3번 갑니다. 자, 구역 지정 그 내용을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소에게 통지해야 된다 했습니다. 또 4번입니다. 구역 지정은 구역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없다고 인정이 되어지면 요 장소 해제입니다. 해제할 때도 똑같이 심의해서 해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심의 거치지 않고 심의를 거쳐서 해제 공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역 사항이었고요. 허가 사항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